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에서부터 다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거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세포막을 배웠는데요. 세포막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쵸.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막이 있기 때문에 안쪽을 보호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성으로는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 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말을 했었죠. 네, 세포막의 구조를 한번 잘 살펴보면 막을 한번 확대를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네, 하나의 막이고요. 이 하나의 막에 두 가지 성분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냐면 예를 들면 인지질 그리고 막단백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인지질과 막단백질로 이루어진 우리는 커다란 막을 배워볼 겁니다. 인지질을 한번 확대를 해보면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하나를 더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위에는 파란색이고 아래에는 노란색이잖아요. 네, 지금 칠할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칠해볼게요. 네, 이렇게 칠해보면 자, 위에는 친수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요. 친수성 머리라고 부릅니다. 얘는 인지질. 그리고 소수성 꼬리를 가져요. 네, 친수성 머리라는 거는 물이랑 친한 성질을 가진다는 거고, 소수성 꼬리라는 거는 물을 소외시키는 성질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랑 친하지 않겠죠. 네, 친수성 머리는 인산이 있고요. 그리고 소수성 꼬리는 지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우리는 인지질을 이미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교과서의 66페이지 혹은 학습지로 넘어가면요. 네, 지질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배웠어요. 네, 5쪽 보면은 인지질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 볼 수 있죠. 네, 인지질은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 2개 붙어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은 자, 이런 성질을 가지는데 인산이나 지방산 이런 건 몰라도 돼요.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포막의 주성분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인지질과 지방산 잘못 썼죠. 미안해요. 인지질과 막단백질이다. 네, 혹은 그냥 막단백질 대신에 단백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지질 대신에 지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인지질 분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인지질은 물과 잘 섞이는, 그러니까 물이랑 친한 친수성 머리다. 네, 친수성 머리 부분과 물과 잘 섞이지 않는 소수성 꼬리 부분으로 되어 있다. 자, 세포의 안과 밖에는 뭐가 풍부할까? 자, 한번 보면은 세포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머리의 방향을 한번 볼까요? 자, 인지질의 방향을 봤더니 머리 부분이 다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바깥쪽이 바로 물이 많아서 그럴까요? 기름이 많아서 그럴까요? 물이 많아서 그래요. 자,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둘 다 물이 많기 때문에 친수성 머리가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네, 안과 밖에는 물이 풍부하니까 물이 풍부하니까 친수성 머리는 바깥쪽을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쵸, 소수성 꼬리 부분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성 부분이 마주보면 배열되어 있는 인지질 이중층 구조다. 인지질 이중층은 어디에 있냐면 인지질이 2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합니다. 자,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다 뚫려 있으면 관통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 위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끼워서 끼워서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포막에서 인지질은 수평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질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출렁침대 이런 데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누워 있으면은 어느 순간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인지질이 그렇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막단백질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질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세포막의 특징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세포가 만약에 필요한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필요한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없으면 죽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필요 없는 물질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래도 세포가 터져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물질은 외부에서 계속 공급받아가지고 채워줘야 되고 노폐물은 계속 배출을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포가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지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포막이고 옆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필요한 물질은 오케이, 쓰레기는 아웃. 이런 것처럼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선택적인 투과성을 보입니다. 선택적 투과성을 나타낸다. 자, 이렇게 선택적 투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질의 이동 방식인 두 가지, 확산과 삼투를 배워볼 거예요. 확산과 삼투. 네, 그래서 확산 먼저 배우면, 자, 확산은 분자가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자, 우리 방이랑 사람의 비유를 해볼 거예요. 네, 사람이 많은 A방이 있고요. 사람이 적은 B방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방의 사람이 50명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네, 다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세지 마세요. 네, 사람의 많은 방이 50명이고 사람이 적은 방이 2명만 있어요. 자, 우리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사는 방이 50명의 사람이 있는데 50명의 사람이 2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방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네, 당연히 사람이 많은 방에서 적은 방으로 이동을 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언제까지 이동을 해야 될까요? 네, 두 방의 사람 수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는 24명이 이동을 하면 자, 사람이 적은 B방에 24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26명이 될 거고 50명의 사람들에서 24명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26명이 되겠죠. 자, 만약에 더 많이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사람이 적은 방이 더 많은 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방에서 다시 적은 방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사람은 어디로 이동하려고 할까? 자, 사람이 많은 A방에서 B방으로 이동할 거다. 언제까지 이동할까요? 두 방의 사람 수가 같아질 때까지. 자, 이렇게 분자가 같아질 때, 이렇게 분자 수가 같아질 때를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자도 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네, 이렇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 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 뭐라고 할까요? 네, 확산이라고 합니다. 미안해요, 자꾸. 네,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확산을 이제 세포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요. 앞에서 우리가 세포막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세포막이랑 비유를 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세포막은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랑 뭐? 인지질과 막단백질이 있었죠. 그래서 인지질로 이동하는 경우, 막단백질로 이동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 네, 인지질 이중층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숫자를 사용해서 이중층이라고 써도 마찬가지예요. 인지지 이중층. 자, 그리고 막단백질 통로를 이용하는 경우. 네, 막단백질 통로라고 해도 되고 단백질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물질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 자, 산소의 농도가 높은, 낮은, 높은, 낮은. 네, 세포 안보다 지금 밖이 다 높아요. 그래서 네, 물질의 이동 방향은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간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네, 인지질 이중층, 막단백질 통로를 통과하는 방식. 네, 둘 다 사실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네, 이름은 그냥 네, 보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검은색으로 쓸게요. 그래서 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방식은 단순하게 통과한다 라고 해서 단순 확산이고요. 네, 단백질 통로를 통과하는 방식은 단백질이 확산을 도와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때는 농도 차에 비례해서 확산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작게 그릴게요. 세포 안과 밖의 물질의 농도차. 자, X축은 세포 안과 밖의 물질의 농도차고요. Y축은 이동 속도예요. 네, 물질의 이동 속도. 자, 단순 확산은 세포 안 밖의 물질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물질의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렇게 비례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농도차에 비례해서 확산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반면에 막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 마찬가지로 세포 안과 밖의 물질 농도차. 자, 이동 속도.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막단백질이 많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네, 더 부드럽게 그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꺾은 선처럼 그렸네요. 아무튼 자, 빨라지다가 이렇게 이동 속도가 거의 제로인, 네, 0인 그런 상태가 나타나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람 수가 많아요. 자, 50명이죠. 근데 문이 만약에 하나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50명의 사람이 한 문으로 빠져나가다가 다 막혀버릴 거예요, 문이. 네, 그것처럼 자, 물질 안팎의 물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문이 그 차이를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네, 사람이 너무 많은데 문이 너무 개수가 없으면 이렇게 이동이 멈춰버린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포화되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막단백질이 더 많아지면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네, 이 막단백질은 여기서 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네, 그래서 문이 많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밑에 나오는 예시인데요. 예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방식에서
이런 방식으로 통과하는 애들이 뭐냐면 바로 크기가 매우 작은 물질. 자, 왜냐면 인지지 이중층 사이를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크기가 매우 작은 물질이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체가 있는데요. 기체 중에서 우리가 배운 거 뭐 있어요? 그쵸?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지용성 물질. 자, 지용성 물질은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아까 말했듯이 인지지 이중층은 소수성과 친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주보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쵸, 소수성이라고 했어요. 안쪽이 소수성이기 때문에 얘는 기름에 잘 녹는 애들이 통과할까요? 아니면 물에 잘 녹는 애들이 통과할까요? 그쵸,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물질 같은 애들이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용성 물질이 소수성인 부분을 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확산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확산이 될 때, 자, 산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인지지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방식으로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막단백질 통로를 통과하는 방식에는 이온이 있어요. 이온. 자, 우리 이온 결합 앞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이온은 물에 잘 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고 이런 애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합니다. 자, 그럼 물은 어떻게 통과할까요? 우리 수업 시간에 잘 말은 못했지만 물은 단순 확산으로 통과합니다. 나중에 3투 배우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수용성 물질이 있어요. 수용성 물질은 자, 물에 잘 녹는 물질이죠. 아까 말했듯이 안쪽은 소수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성 물질은 인지지 이중층을 통과할 수 없고요. 단백질을 통과하게 됩니다. 플러스 크기가 큰 물질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는데 포도당은 특이하게도 크기도 크고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합니다. 자, 혈액 속에서 포도당이 조직 세포로 확산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한다고 할 수 있죠. 포도당이기 때문에. 자, 이온의 예시는 뭐가 있냐면 나트륨, Cl-, 염소, 그리고 칼륨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림 1과 2, 지금 말했던 인지지 이중층과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경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면 공통점은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이동 방향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라는 거. 차이점은 단백질 통로의 유무가 되겠습니다. 자,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지워주세요. 생명과학 2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끔 문제집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지금 안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지워주세요. 왜 다 지워지지? 이렇게. 자, 문제는 나중에 풀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 그 다음은 3투인데요. 3투는 물 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이 확산하는 현상입니다. 일종의 확산 중에 하나인데 특이하게도 물이 확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물질이 통과하지 못하고 물은 통과하는 반투과성이라는 세포막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3투를 이제 실험 1과 2번을 나누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실험 1번. 자, 농도가 같은 용액인데요. A1과 A2가 농도가 같아요. 자, 이랬을 때 물이 어떻게 이동하냐 라는 문제인데요. 자, 앞에서랑 같이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자, 사람이 있는데 문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문의 크기가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사람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사람 수가 같아질 수 있을까? 자, 사람은 이동을 할 수가 없는데 사람 수를 어떻게 갖게 할까?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 물질은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자, 물이 이동하면 농도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물만 통과할 수 있는 막. 자, 지금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물질이 있는데요. 물질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통과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네, 크기가 너무 커. 네, 그래서 자, 통과를 할 수가 없고, 자, A1과 A2를 어떻게 맞출까? 자, 물이 이동을 합니다. 자, 일단 A1과 A2는 서로 농도가 같기 때문에 물의 높이도 같겠죠. 자, 시간이 흐르는 후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고 물어보면 아무 변화 없다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물의 흐름이 없었어. 자, 그랬으면 얘는 물이 안쪽에서 이동하고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네. 자, 물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자, 양쪽으로 같은 양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대표적인 오답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세포의 크기가 변화가 없다. 혹은 세포의 변화가 없고 물 높이도 변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얘는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나오면 자, 얘는 틀린 보기입니다. 네,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같은 양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같은 양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 2번을 보면 삼투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농도가 다른 용액이에요. B랑 C가 있는데 자, B가 저농도, C가 고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은 원래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가야 되니까 C에서 B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근데 물질이 이동을 할 수가 없는 막이에요. 네, 너무 크기가 작아서. 자, 그랬을 때 물이 이동을 하는데요.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네, 아직 안 배웠어요. 자, 물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자, 물은 B에서 C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C에서 B로 이동하는 양도 있어요. 근데 B에서 C로 이동하는 양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자, 왼쪽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나중에 어떻게 변할까? 자, 물질이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있었다. 자, 나중에 B 있는 쪽이 물의 높이가 낮아지고요. C 있는 쪽은 더 올라갈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자,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B 쪽이 원래 저농도였어요. 그쵸? 자, 저농도에서 물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농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자, 다시. 자, 저농도였는데 물이 적어졌어. 네, 농도가 낮았는데 물이 적어졌어. 그러면 물질은 똑같이 남아있는데 물이 적어졌으니까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B는 농도가 높아질 거고, 자, C를 볼게요. C는 고농도였어요. 자, 농도가 높았는데 물이 많아졌어요. 다시. 자, 농도가 높았는데 물이 많아졌으니까 얘는 농도가 점점 낮아질 거예요. 자, B에서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C에서 농도가 점점 낮아지면 결국엔 B랑 C 쪽에 물이 맞춰지면서 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네, 이것처럼 자, 농도를 같게 만들어주는 게 확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B랑 C에서 물이 이동을 하면서 B와 C의 농도를 맞춰줍니다. 자, 시간이 흐른 후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B의 아이고 자, B의 물높이는 낮아지고 C의 물높이는 높아진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물 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이 확산한다고 했는데 아, 선생님 이거는 물높이가 같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냐면 물높이가 만약에 같지 않다면 자, 저농도인 쪽은 물이 많았을 거예요. 고농도인 쪽은 물이 적었겠죠? 네,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이 확산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삼투는 보통은 밑에 있는 말로 설명을 해요. 자, 다시. 자, 이와 같이 막을 경계로 요 막은 반투과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세포막이 그렇습니다. 자, 농도가 낮은 용액,
처음에는 저농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농도가 낮은 용액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할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설명한 거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농도가 낮은 용액을 우리는 저장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농도가 높은 용액은 고장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농도가 같은 용액을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간용액 아니고요. 자, 같은 용액은 등장액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등호라는 말 들어봤죠? 네, 같은 등을 써서 등장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농도가 낮은 용액, 저장액에서 높은 용액, 고장액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삼투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막을 경계로 고장액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쵸, 삼투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콩팥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되는 경우, 그리고 식물의 뿌리털이 토양에서 물을 흡수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많이 보는 경우가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배추가 숨이 죽죠? 왜 그럴까요? 소금을 뿌렸을 때 바깥쪽을 소금물로 만들어주면 자,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고장액 쪽으로 물이 가니까 물이 빠져나가면서 소금이 숨이 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삼투를 실제 상황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물은 고장액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로 외울 건데요. 네, 고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예를 들면 자, 이런 세포가 있었어요. 자, 세포가 있었는데 자, 세포가 어디다가 담가놨더니 자, 더 빵빵해졌어요. 자, 그 얘기는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 자, 물이 들어갔으니까 바깥쪽이 저장액일 거고 안쪽이 고장액이겠죠. 자, 이랬을 때 고장액 쪽으로 간다 해가지고 고로 외우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항상 도착하는 방향이 고장액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 이해는 해도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생각이 막 안 난단 말이에요. 막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암기 팁을 사용을 해가지고 외우도록 합시다. 자, 적혈구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어떤 용액에 넣었을 때 모습일까 한번 보면 자, 등장액은 우리 몸이랑 같은 농도의 용액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몸은 약 9% 정도의 소금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안 외워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증류수는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 말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한 설탕 용액이 있는데요. 얘는 20에서 한 30% 정도 되는 용액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진한 설탕 용액이 아니라 소금 용액이라고 만들어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용액에 넣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보면 자, 원래 모습에 있는 걸 봤을 때 얘는 등장액에 넣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는 화살표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네,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양이 이동한다. 아까 말했죠? 없다 그러면 완전히 틀린 말이고 네, 똑같은 양으로 이동한다. 물의 이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류수에 넣었을 때 어떤 걸까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증류수에 넣었을 때인데요. 자, 크게 부풀었어요. 그러면 얘는 물이 어떻게 됐을까? 자, 물이 많이 들어가고 나가는 건 조금. 네, 들어가는 쪽이 항상 고장액이니까 안쪽이 고장액, 바깥쪽이 저장액. 자, 바깥쪽이 저장액이니까 얘는 증류수에 넣었을 때. 자, 증류수에 넣으면 세포막이 터져서 관찰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자, 크게 부풀었죠? 부풀다가 너무 물이 많이 들어가면 터진단 말이에요. 네, 세포막이 터져서 관찰을 못하는 현상을 우리는 용혈 현상이라고 하는데 혈은 피혈 할 때 그 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용해된다 할 때 용자예요. 그래서 피에 녹는다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것도 한번 볼게요. 쪼그라들었어요. 그 얘기는 물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고 들어오는 건 조금.
네, 바깥쪽으로 화살표가 가고 있으니까 바깥쪽이 고장액, 안쪽이 저장액. 바깥쪽이 고장액이니까 바깥쪽의 물질이 진한 설탕용액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부피가 줄어들거나 혹은 무게가 감소하거나 질량이 감소하거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양파세포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양파세포는 식물세포니까 우리 동물세포랑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 세포벽 그리고 액포 이런 게 차이가 납니다. 네. 물론 엽록체도 차이가 나지만 엽록체는 물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자, 요 두 가지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똑같이 등장액은 어디일까요? 네, 두 번째 그림이 바로 등장액이죠. 물의 이동량이 같습니다. 네, 등장액에 넣었을 때. 자, 이게 이제 기본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원래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왼쪽은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안쪽이 고장액, 바깥쪽이 저장액. 자, 바깥쪽이 저장액이니까 얘는 증류수에 넣었을 때. 자, 세포의 부피가 커지다가 앞에 거는 커지다가 터졌어요. 그쵸? 근데 얘는 식물세포니까 커지다가 일정해집니다. 왜? 바로 세포벽 때문에. 네, 세포벽 때문에 얘는 더 커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밀려가지고 세포벽을 막 밀다가 얘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상태가 오는데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팽윤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팽창하다라는 말 있죠? 그 말에서 나오는 팽자예요. 그래서 뭔가 팽창하는 느낌, 네, 팽창해가지고 뭔가 미는 느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포의 부피가 커지다가 일정해진다. 이 현상을 팽윤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것도 한번 볼게요. 오른쪽은 물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이 바깥쪽으로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고, 안쪽이 저. 자, 바깥쪽이 고장액이니까 얘는 진한 설탕 용액에 넣었을 때. 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벽은 그대로 있는데 막이 벽에서 떨어져 나왔죠. 자, 이 안쪽을 뭐라 그러냐면 네,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쪽 안쪽. 자, 얘는 살아있는 물질이다 해가지고 원형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안쪽이 벽이랑 떨어져 나왔으니까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자, 다시. 자, 이렇게 고장액에서 식물세포의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현상을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식물세포는 특이하게도 진한 설탕용액 같은 고장액에서 원형질 분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아까 액포도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액포는 물을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 중앙에 있는 게 기본 상태라고 했을 때 증류수에 넣으면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액포에도 물이 많아져가지고 액포가 커졌죠. 자, 고장액에 넣으면은 물이 많이 나가니까 액포도 크기가 작아져요. 네, 크기가 작아졌어요. 네, 이런 식으로 차이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식물에 비료를 많이 주면 식물이 말라 죽는데요. 왜 죽을까요? 네, 바로 식물이 비료를 주면 식물에 비료를 주면 자, 이게 고장액이 되고요. 자, 고장액에 넣었을 때가 되는 거니까 진한 설탕 용액에 넣었을 때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네, 고장액에 넣었을 때처럼 자, 물이 빠져나갑니다. 물이 빠져나가 원형질 분리가 나타남. 네, 실제로 수업할 때는 물이 빠져나가라는 말을 안 썼어요. 네, 원형질 분리가 나타난다고만 썼는데 어쨌든 이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이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식물이 말라 죽을 수 있는 거죠. 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세포는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네, 포도당을 분해하는 등 다양한 생명활동을 수행합니다. 자, 이렇게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네,
이런 화학 반응,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하죠. 네, 그래서 뒤에 있는 단원과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 대사를 수행하려면 필요한 물질을 외부에서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안에서 생성된 노폐물은 배출해야 하죠. 자, 이렇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네, 공급받아야 될 거는 빨리 투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데 너무 많으면 통과시키지 않겠죠. 자, 이러한 세포막의 특성을 선택적인 투과성,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 자, 세포막을 기준으로 5번부터 할게요. 자, 세포막을 기준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하는데, 확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크기가 작고, 자, 이런 거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는 우리 기체. 자, 산소, 이산화탄소, 뭐 질소, 수소 이런 것들. 자, 인지질의 소수성 부분에 잘 섞이는 물질, 이런 거를 우리는 지용성 물질. 자, 얘네들은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한다. 자, 반면에 전하를 띠는 이온, 예를 들면 뭐 나트륨, 칼륨, 염소 이런 거. 자, 물에 잘 녹는 포도당 같은 물질. 자, 이런 거는 수용성 물질. 혹은 포도당은 또 크기도 커요. 그쵸? 크기가 큰 물질. 자, 이런 거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과한다. 네, 막단백질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통로 역할을 하는 막단백질이 많을수록 적을수록, 그쵸? 많을수록 물질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서 세포 안의 물질을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액에서 고장액으로 간다. 네, 고장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거 한번 보면은, 네, 세포막을 배웠고,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을 배웠고, 그리고 확산과 삼투를 배웠어요. 자, OX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삼투에 관한 문제예요.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용액 X에 넣었더니 적혈구가 빵빵해졌어요. 그 얘기는 물이 많이 들어왔고 나가는 건 조금. 자, 많이 들어왔으니까 안쪽이 고장액이고 바깥쪽은 저장액이겠죠? 자, 용액 X는 저장액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안 가면, 자, 여기 한번 그려보세요. 적혈구를 용액 X에다가 담갔다. 이게 용액 X인데, 자, 얘가 저장액이니까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죠. 고장액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빵빵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용액 X는 적혈구 내부보다 농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저장액이니까 낮겠죠. 네, 저농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용액 X에서 적혈구 안으로 물이 이동했죠. 삼투에 의해서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답은 X랑 5입니다. 자, 17쪽은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크게 쓸게요. 자, 일단은 등장액 상태가 가운데. 자, 물의 이동량이 같다라고 했고, 자, 적혈구가 터지고 있죠? 자,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이 고장액, 바깥쪽이 저장액. 자, 바깥쪽이 저장액이니까 얘는 증류수에 담근 거. 증류수에 넣었을 때. 자, 증류수에 넣으면은 얘가 빵빵해지다가 결국에 터지는데, 자, 이렇게 터지는 현상을 우리는 용혈이라고 했습니다. 네, 피에 녹는다. 그래서 용혈 현상. 자, 그리고 오른쪽 한번 보면은 얘는 물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고장액, 안쪽이 저장액. 바깥쪽이 고장액이니까 얘는 진한 설탕 용액에 넣었을 때. 자, 진한 설탕 용액에 넣었을 때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부피가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도 볼게요. 자, 식물로 넘어갔어요. 세포벽, 액포라는 차이점이 있죠. 자, 세포벽이
가운데가 등장액. 자, 물의 이동량이 같다. 자, 왼쪽 거는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저장액, 안쪽이 고장액. 자, 바깥쪽이 저장액이니까 얘는 증류수에 넣었을 때. 네, 그래서 얘는 아까처럼 터지지 않고요. 세포 벽을 밀어낸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팽윤 현상이다 라고 했죠. 팽팽해진다. 팽윤 현상. 네, 그래서 옛날에 친구들이 이 용어를 기억을 못할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증류수를 막 먹고 팽창하는 윤영쌤을 생각을 해라.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한번 보면은 고장액에 담갔을 때예요. 왜냐? 물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액포도 마찬가지로 작아지고요. 네, 저장액에 넣으면 액포가 커지고요. 자, 고장액에 넣었을 때, 진한 설탕용액에 넣었을 때 이렇게 안쪽, 그러니까 세포 벽에서 막이 떨어져 나와요. 자, 이런 거 뭐라 그랬죠? 그쵸. 안쪽이 원형질이라서 원형질 분리라고 했습니다. 네, 원형질 분리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문제마다 그림이 다를 수 있는데 항상 어떤 걸 주냐면 원래 모습은 요거다. 혹은 등장액에 넣었을 땐 요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등장액 상태 혹은 원래 상태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네,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문제는 이따가 풀게요. 네, 다음은 물질대사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영양분 소화, 그리고 단백질 합성, 광합성,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자, 여기 공통점을 한번 보자면 단백질 합성과 광합성, 네, 합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포호흡과 영양분 소화, 네, 분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생명체는 바깥에서 받아들인 물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요. 또는 몸의 구성물질을 합성하기도 합니다. 네, 둘 다 우리 몸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하죠. 자, 물질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영양분도 얻을 수 없고 혹은 에너지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시스템의 세 번째 내용으로 물질대사를 배우는 거예요. 자, 물질대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합성하는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분해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합성이다, 분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과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되는 반응. 네, 합성하는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저분자는 에너지가 작고 고분자는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가 바깥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열로 표현을 해가지고 흡열이다,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너지 흡수. 자, 예를 들어가지고 광합성이나 단백질 합성 과정이 있는데 자, 예시로 나온 그림을 보면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단백질이 됐어요. 단백질이 더 에너지가 크고 아미노산이 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에너지를 바깥에서 흡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 외에도 광합성 단원도 마찬가지로 합성이에요.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합성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화작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분해하는 작용을 이화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얘는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가는 분해작용이에요. 자,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요? 네, 방출합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보면 반응물이 고분자고 자, 생성물이 저분자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분자가 높고 저분자인 생성물은 낮아요.
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려다 보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에너지의 약자인 E예요. 네,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이거를 열로서 표현하면 발열이 되는 거죠. 네,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예를 들면 세포호흡,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되는 자, 이런 과정. 혹은 물질이 분해되는 소화작용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예시도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네,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갈 거예요. 네, 간단한 물질 저분자, 그리고 복잡한 물질 고분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외우면은 외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동화작용이다 그러면 합동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시고요. 네, 이화작용이다 그럼 분리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동화랑 이화가 헷갈리지 않겠죠. 네, 합성하는 반응인 동화, 분해하는 반응인 이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물질 대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동반되고요. 네, 그래서 물질 대사를 통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물질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효소의 기능을 한번 그려볼 텐데, 자, 효소는 어떻게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할까 한번 보면은, 자, 효소가 없을 때는요, 자, 요거 교과서에 156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효소가 없을 때는, 자,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효소가 있을 때는 이 언덕이 낮아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때의 특징. 자, 반응물의 에너지 산이 똑같고요. 생성물의 에너지 산이 똑같고요. 그리고 달라진 건 뭐예요? 달라진 건 산의 높이만 달라져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공을 밀고 가는 네, 그림이죠. 이렇게. 근데 공을 밀고 갈 때 어떤 게 더 빠르게 밀 수 있겠어요? 그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더 사람이 공을 밀고 언덕을 넘어가기 쉬울 거예요. 자, 이 언덕은 뭐냐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네, 이 에너지 산을 넘어야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분필이 있을 때 분필을 부시려고 하면 그 부시는 힘 정도가 가해져야지만 분필이 부서진다고요. 자, 그래서 효소의 기능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에너지 산을 넘어야지 되는데, 이 에너지를 낮춰서, 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자,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냐면 바로 요 산의 높이입니다. 네, 요 산을 낮춰서 화학 반응을 빠르게 나타나게 한다. 자, 다시 말하면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자,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리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자, 두 가지를 비교한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연소랑 세포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연소랑 세포호흡을 비교해 볼 건데 자, 공통점은 포도당을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세포호흡도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자, 차이점은 연소는 400도씨의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고요. 네, 세포호흡은 36.5도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자, 그리고 연소는 다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돼요. 근데 세포호흡은 단계적으로 방출이 되는 모습이죠. 네, 소량의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이 된다. 자, 다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이 되면 열이나 빛으로 나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불이 막 붙으면 열이 막 나고 옆에 막 빛도 보이고 빨간색으로 혹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빛이 보이죠. 근데 세포호흡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세포호흡을 한다고 해서 막 열이나 빛이 막 엄청 나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숨 쉴 때마다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숨은 아니지만요. 네, 이렇게 자, 단계적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량으로 나갈 수 있고 그만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차이점. 연소는 효소가 불필요하다. 네, 높은 온도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효소가 필요 없지만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는 효소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하고요. 이 효소는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는 우리 몸에 있는 촉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빠르게 일어나냐? 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자, 반응물의 에너지를 건드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생성물의 에너지를 건드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해줍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 속도는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산의 높이가 낮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다. 네, 요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니까 반응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있는데요. 자, 얘는 효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효소가 있거나 없거나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자,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의 그래프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요 그래프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한번 보면은, 자,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큽니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네, 그래서 얘는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되는 반응이죠. 자, 이랬을 때 에너지 산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활성화 에너지 산을 넘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자, 두 가지 산을 그렸는데, 자, 정확하게 활성화 에너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자, 산의 꼭대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바로 이 선의 높이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낮아질 수 있어요. 효소가 없을 때, 효소가 있을 때, 네, 활성화 에너지. 자, 활성화 에너지는 항상 반응물의 에너지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때 반응열만큼 흡수가 된다. 에너지 흡수되는 선을 네, 반응열이라고 할 수 있고, 반응열은 이렇게 여기 옆에 써 있네요. 네,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예요. 네, 이만큼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때 반응열은 변화가 없고요. 효소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활성화 에너지만 변해요. 자, 반면에 이제 이화작용 한번 그려보면요. 자,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고 반응물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 즉 반응열만큼이 방출이 됩니다. 자, 이것도 활성화 에너지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산을 그릴 수 있어요. 크게 그려지려나요? 너무 작게 그려지네. 그냥 그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반응물의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꼭대기까지 그리면 됩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가 효소가 없을 때는 이렇게 높았는데 효소가 있으면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만큼이 낮아졌죠. 자, 그리고 반응열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에서 예를 들면 혹은 뭐 모의고사에서 활성화 에너지 부분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 네, 요거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효소가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 네,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가는 반응이다. 네, 에너지는 반응열만큼 방출된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다음 이제 효소의 특성을 배울 건데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건 배웠어요. 방금. 자,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낮춘다. 낮춰서 반응을 촉진한다.
자, 화학 반응 촉진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하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자, 총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여기서 2가지 더 배울 건데요. 자, 특정 반응물에만 결합한다. 자, 입체 구조에 맞는, 자, 효소는 주성분이 뭐였을까요? 네, 효소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단백질 배울 때 단백질의 기능이 4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네, 효소, 항체, 호르몬, 또 하나 뭐 있었죠? 헤모글로빈,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효소를 배웠잖아요. 단백질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입체 구조를 가져요. 네, 단백질 설명을 한번 해보면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연결이 되고 펩타이드 결합이 쭉 연결이 되면 폴리펩타이드가 된다고 했어요. 네, 이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지고 이렇게 되면서 입체 구조를 갖게 되는데 효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체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의 입체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반응물이 이런 모양이면 결합을 하겠지만 네모로 되어 있으면 결합을 안 하겠죠. 자, 이것처럼 입체 구조에 맞는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촉매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결합을 한 상태를 우리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자, 그리고 요 반응물은 다른 말로 기질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우리는 기질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질에만 결합한다. 특정 기질에만 결합하는 성질,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효소는 화학 반응이 끝나면 생성물과 분리될 수 있고, 자, 분리된 효소는 처음과 같은 모양이에요. 네, 반응 전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다시 반응물과 결합하면 촉매작용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효소의 특성을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아저씨의 비유를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햄버거 아저씨라고 할 수 있는데, 햄버거 공장의 세포고, 자, 아저씨는 효소고, 햄버거 재료인 빵이나 고기는 반응물, 그리고 만들어진 햄버거가 생성물이라고 할 때, 자, 이거는 사실은 그냥 있어도 빵이랑 고기랑 뭐 이런 거 합치면 다 햄버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저씨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좀 더 빠르게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세포에서 아저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효소고요. 자, 화학 반응 촉진 과정에서 반응물과 결합하면 빵이나 고기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햄버거를 만드는 아저씨는 떡이나 고추장을 가지고 떡볶이를 만들 수 없어요. 네,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아저씨는 빵이나 고기만 만집니다. 네, 특이하죠? 자, 햄버거를 만드는 아저씨는 햄버거를 만든 후에 다시 햄버거를 만들 수 있죠. 네, 반응 전후로 아저씨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햄버거를 다 만들고 나서 팔고 나면은 다시 빵이랑 고기를 가지고 햄버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합니다. 자, 아저씨가 햄버거를 만드는 과정은 합성 반응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요 특징을 외우고 있으면 사실은 위에 있는 특징도 같이 연관 지어가지고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건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위에 있는 거 외우세요. 네. 자, 그 다음 효소와 생명 현상이 있는데요. 소화기관에서의 영양소 소화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영양소의 소화 아까 말했듯이 분해 과정이고요. 네, 효소의 특성이 잘 녹여져 있어요. 자, 효소 A는 잘 분해되지 않는 녹말을 빠르게 엿당으로 분해한다. 녹말이 있는데 그거를 엿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네, 분해를 도와주는 효소죠. 자, 효소 A는 사실은 아밀레이스예요.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있어야지만 녹말을 엿당으로 빠르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효소 A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고 다시 다른 녹말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소의 재사용을 나타낸 거고요. 자, 효소 A는 녹말을 분해할 수 있지만 단백질이 나타나면 단백질은 분해를 못해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기질특이성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효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입안에서 녹말이 효소 A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쵸, 녹말이 옆땅으로 어떻게? 빠르게 분해된다. 자, 입안에서 단백질이나 지방이 효소 A를 만나면 아무 반응이 없다. 왜? 기질 특이성 때문에. 네, 녹말만 분해하는 애였어요. 자, 효소 A는 분해에 반응을 하고요. 자, 즉 다시 말하면 탄수화물 분해 반응은 분해 요소는 탄수화물만 분해할 수 있고 단백질만 분해하는 효소는 단백질 분해 요소. 지방만 분해하는 요소는 지방 분해 요소. 네, 그래서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고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고요.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돼요. 네, 이렇게 단일체도 앞에서 나왔던 거 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네요. 자, 해독작용 한번 보면요. 효소는 세포의 구성 성분을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을 분해시키거나 혹은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꾸는 데 관여합니다. 자, 간세포는 암모니아를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요. 자, 몸 구성 물질을 합성할 수 있는데 근육이나 뼈 등을 구성하는 효소의 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여기는 합성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 자, 혈액이 응고될 때요. 자, 출혈이 생기면 자, 효소의 작용으로 혈액이 응고돼서 과다 출혈을 막아요. 자, 요거는 합성과 분해 과정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피딱지를 만드는 과정이고 요거에서 응고가 나타나는데 자, 이때 만약에 효소가 없으면 혈액이 응고될 수가 없어요. 자, 효소는 영양소의 소화, 혈액의 응고, 몸의 구성물질 합성, 해독 작용 등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관여를 하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소화 효소가 없으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포도당, 단백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같은 그런 영양소를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분해가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혈액 응고에 관한 효소가 없으면 상처가 나타나도 출혈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대로 죽을 수도 있고요. 이것처럼 수많은 효소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거나 없으면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혹은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효소의 작용을 통해서 생명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앞에서 물질의 출입, 그리고 이번에는 물질 대사, 그리고 효소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효소의 특성을 보면은 카탈레이스에 한번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요거 우리 실험을 다 해봤어요. 자, 카탈레이스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자, 과산화수소가 있을 때, 자, 요 과산화수소를 카탈레이스가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촉진한다고요. 자, 이 카탈레이스는 간 혹은 감자즙 혹은 당근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 굉장히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 과산화수소를 우리 몸에 그대로 놔뒀을 때 이 과산화수소가 우리 몸에서 독성 성분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몸에 노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카탈레이스가 우리 몸에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간에 많아요. 자,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담긴 시험관에 간 조각을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 기포는 바로 산소입니다. 자, 어떻게 아냐면 나중에 이제 불을 켜보면 알아요. 네,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산소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요. 자, 또 고온에서 익힌 간 조각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익힌 간 조각을 넣으면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인 효소는 높은 온도, 즉 고온에서 변성되어 기능을
잃어버리거든요. 자, 이 포인트. 단백질인 효소는 고온에서 변성돼서 기능을 잃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는 체온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우리 몸의 효소가 기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기능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생명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체온이 너무 높아지면 몸이 힘이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없고 물질을 합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랑 연관지어서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효소는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하고, 자, 예를 들면 효소가 카탈레이스일 때, 자, 반응물은 과산화수소가 되겠습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과산화수소수랑 과산화수소가 무슨 차이냐고. 과산화수소수는 과산화수소에다가 물을 합쳐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자, 반응 속도를 빠르게, 반응 속도가 올라가죠. 자, 마찬가지로 반응물은 과산화수소, 효소는 카탈레이스, 이런 상태를 우리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진 상태. 자, 반응이 끝나면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되고요. 자, 생성물, 이때 물과 산소라고 했어요. 효소는 마찬가지로 카탈레이스. 자, 분리된 효소는 촉매작용을 반복합니다.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사용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주성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변성되어서 기능을 하지 못해요. 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있던 내용을 여기서 한 번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외워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과 산업에서 효소의 이용인데요. 자, 요거는 밑에 쭉 써 있는데 실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하고 막 이런 활동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빈칸이 있는 식품이랑 의약품 쪽, 네, 이쪽 두 개만 공부하세요. 네, 너무 밑에 것까지 하면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네, 줄였습니다. 네, 두 개만, 식품이랑 의약품 정도까지만, 여기는 빈칸이 없어도 같이 공부하기. 자,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자, 여기에 나오는 효소들 있죠. 효소들이 밑줄이 쳐져 있고 이 효소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한 문제예요. 네, 요거를 한번 물어볼 겁니다. 자, 식품 산업을 한번 보면요. 자, 엿기름의 아밀레이스가, 자, 여기서 효소는 뭐예요? 아밀레이스. 자, 밥 속의 녹말을 분해해서 식혜를 만든다. 요거는 식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혹시 식혜를 만들어 본 친구가 있나요? 네, 집에서 엄마나 아니면 할머니가 하는 그런 걸 봤을 텐데, 밥솥에다가 밥을 넣고, 네, 물을 넣고 거기다가 엿기름을 넣거나 아니면 보리가루 같은 거 넣어가지고 식혜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 달달한 식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달달한 이유는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이에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적으로 치즈를 만들 때, 자, 치즈가 대량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응고시키는 응유효소라는 걸 넣어요. 네, 우유를 응고시킨다 해서 응유효소. 네, 치즈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소를 이용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배즙이나 키위즙을 고기에다가 넣으면, 자, 이런 배즙이나 키위즙에 과일에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요. 자, 이 단백질 분해 요소가 고기의 단백질을 분해시켜줘가지고 고기를 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연육작용이라고 하고, 이런 물질을 연육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과즙 음료수가 있는데, 자, 이 과즙 음료수에는 펙틴 분해 요소가 있어요. 네, 과일에 껍질이 있을 때 그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목에 걸리거나 아니면 약간 질긴 느낌이 있는데요. 자, 그 질긴 느낌이 드는 펙틴을 분해해 줌으로써 과즙이 투명하고 깨끗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써있죠? 과즙을 불투명하고 혼탁하게 만드는 팩틴을 분해한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깨끗해 보이게 해주는 이런 팩틴 분해 요소를 넣어가지고 100% 과즙 음료수도 우리가 먹기에 나쁘지가 않다. 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약품 산업이 있는데요. 의약품에는 아밀레이스랑 단백질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화 효소 때문에 탄수화물 중에 녹말 같은 거 그리고 단백질 같은 거 소화해가지고 우리가 약으로도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 받았을 때 소변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소변검사 할 때 요 검사지가 있는데요. 요 검사지에 포도당 산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자, 오줌 속에 포도당이 있다. 그러면 그 포도당을 산화시키고요. 과산화수소가 발생하는데 이 과산화수소가 탈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바꿔주고 우리가 소변 검사하고 나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보여주면 그 색깔만으로도 우리가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줌 속에 포도당이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원래는 오줌 속에 포도당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당뇨병이라고 하죠. 네, 당뇨병을 확인할 수 있는 요 검사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혈당 측정기가 있는데요. 자, 이런 당뇨가 걸린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혈당을 측정을 해줘야 돼요. 자, 혈당 측정기 끝에 여기도 포도당 산화 효소가 있어서 혈액이 묻었을 때 그 안에 있는 포도당이 산화가 되면서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전류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에 따라서 혈당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혈당 측정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혈전 용해제가 있는데요. 자, 혈전 용해제는 혈전 분해 요소가 들어있어가지고 혈전이 있으면 혈관이 막힐 수가 있는데 자, 이 혈관이 막힐 수 있는 혈전을 분해해줌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뭔가 피가 통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통해버려가지고 뭐 출혈이 생기거나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막아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 치료제로 사용되는 게 바로 혈전 용해제예요. 혈전 분해 요소가 들어있다. 네, 이런 식으로 효소의 일상생활에서 생활의 예시 이런 것도 한번 봤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듯이 효소의 예시를 보고 효소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4쪽부터 먼저 풀게요. 자, 앞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14쪽인데 자,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낼게요. 자, A는 뭘까요? A는 인지질, B는 막단백질. 네, 막단백질은 아까 말했듯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입체 구조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A는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그쵸? 자, 인지질의 머리는 친수성을 띠고 꼬리는 소수성이라고 했어요. 자, B는 세포막에 고정되어서 이동하지 않는다. 아니죠. 네, 세포막은 이동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인지질이 이동을 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 유동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막단백질도 똑같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하죠.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을 얘기를 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물질 A와 B가 각각 세포막을 통해 확산하는 방식을 나타냈다. 자, 3번부터 먼저 보면 자, A랑 B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물질 A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맞고. 자, 물질 A와 B는 모두 세포 안보다 밖에서 농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물질이 안 그려져 있고 그냥 화살표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으로 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디귿. 포도당은 가와 같은 방식으로 세포막을 통해 확산을 한다. 네, 포도당은 가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죠. 왜냐하면 수용성이고
크기가 크니까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다음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냈다. 자, A랑 B는 인지질인데 A는 친수성 머리, B는 소수성 꼬리를 나타내고요. C는 막단백질을 나타내죠. 자, A는 친수성이고 B는 소수성이다. 맞고요. C는 단백질이 맞습니다. 세포막은 두 겹의 막이 아니라 한 겹으로 되어 있죠. 네, 단일막이라고 합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자, 4번. 다음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서로 다른 물질의 이동 방식 A와 B를 나타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산소는 A 방식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기체이기 때문에 작죠? B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자, A 방식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가 아니라 높은 쪽, 선생님 말은 잘 나오고 손은 이상한 걸 쓰고 있네요. 자, A 방식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죠. 네, 높은 쪽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 전하를 띠는 물질은 B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하를 띠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A 방식으로 이동하죠. 자, B 방식은 물질이 항상 세포 밖에서 안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합니다. 네, B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커질수록 이동 속도가 계속 증가했죠. 네,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례곡선 그렸던 거 네, 기억이 날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18쪽으로 갈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U자 간에 물은 통과하지만 설탕은 통과하지 못하는 세포막, 즉 반투과성 막을 설치를 해놓고 경계를 통해서 양쪽에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을 넣어두었대요. 5%면 저장액이고요. 10%면 고장액이죠. 자, 그랬을 때 물의 이동 방향은 그쵸, 저에서 고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네, A에서 B로 가는 건 많고 B에서 A로 가는 건 적죠. 자, 기억. 물 분자는 B 쪽에서 A 쪽으로 이동한다. 자, 요건 틀린 보기인데요. 사실은 좀 세모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B에서 A로 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걸까? 그렇죠. 대부분의 물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혹은 물은 A에서 B로 가는 게 더 많다. 라든지 A에서 B로 가는 게 B에서 A로 가는 것보다 많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B에서 A 쪽으로 이동하는 건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지. 네, 그래서 이동을 하긴 하지만 적은 양이 이동한다는 거를 표현을 해주면 정확하죠. 자, 니은 시간이 지나면 B쪽의 수면이 A쪽보다 높아질 거예요. 네, 이쪽이 저장액이고 고장액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면 양쪽 용액의 농도 차이가 적어지죠.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적혈구를 용액 X에 넣었을 때 상태 변화를 나타냈다. 자, 적혈구가 있는데요. 용액 X에다가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쭈그러들었어요. 자, 어떻게 됐냐면 쭈그러들었어. 자, 바깥쪽이 고장액이고 안쪽이 저장액이라는 얘기죠. 바깥쪽이 고장액이니까 용액 X는 고장액일 거예요. 자, 옳은 것을 고르래요. 용액 X는 적혈구의 세포 내액보다 농도가 높죠. 고장액이니까. 적혈구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증가하였죠. 그래서 물이 빠져나간 거고요. 변화된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으면, 자, 얘를 증류수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증류수는 저장액이니까 물이 들어가겠죠. 그쵸? 적혈구의 크기가 커질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 그림은 적혈구와 어떤 식물세포를 농도가 다른 용액 X와 Y에 각각 넣었을 때 상태 변화를 나타냈다. 자, X에 넣으니까 자, 얘는 쭈그러들었어요. 밖으로 물이 더 나가고 안쪽으로는 조금 나가고. 자, 바깥쪽으로 물이 많이 나갔으니까 고장액이고요. 자, 식물세포를 Y에다 넣었더니 빵빵해졌어요. 그 얘기는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고 안쪽이 고장액, 바깥쪽이 저장액. 자, 그러니까 Y는 저장액.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X의 농도는 적혈구 내부보다 높죠. 고장액이니까. 자, X에 넣었을 때 적혈구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갔고요. 자, Y의 농도는 식물세포의 내부보다 낮죠. 저장액이니까. Y에 넣었을 때 식물세포로 물이 들어왔죠.
자, 기역은 물이 나갔으니까 질량이 감소했다고 할 수 있고, 자, 니은은 처음보다 질량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죠. 물이 들어왔으니까요. 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다음 그림은 식물세포를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 용액에 일정 시간 동안 넣어두었을 때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정상 식물세포를 보니까 자, 이런 모양인데 가 상태에 넣었을 때는 원형질 분리가 나타났어요. 나 상태에 넣으니까 팽윤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즉 원형질 분리가 나타난 가 상태는 어디에다 담근 거예요? 저 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건 적으니까 바깥쪽이 고장액에다가 넣은 거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조금이었을 테니까 저장액에다가 넣은 거예요. 자, 옳은 것을 고르래요. 기억하는 세포를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은 것이다. 고장액이니까 맞고요. 자, 세포가 나와 같은 상태가 됐을 때는 세포로 들어오는 물이 빠져나가는 물보다 많죠.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네, 그러면 세포로 들어오는 물이 빠져나가는 물보다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세포 내과 같은 농도의 용액에 세포를 넣으면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나요? 자, 같은 농도의 용액, 자, 앞에서 말했듯이 등장액이고요. 등장액에 세포 넣으면 물의 이동이 안 일어나요? 그쵸. 요거는 대표적인 오답이고요. 물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대신에 같은 양으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24쪽으로 갈게요. 자, 1번 다음 그림은 물질 대사의 두 가지 유형을 나타냈다. 자, 기억은 생명체 내에서 합성이 되고 물질 대사를 촉매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생체 촉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간은 포도당이 CO2랑 H2O로 분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호흡을 나타내는 거고 세포호흡은 물질이 분해되는 이화작용입니다. 자, 나는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 단백질 합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합성 과정이니까 얘는 동화작용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기억은 효소이다 맞고요. 간은 이화작용이고요. 나는 흡열 반응 맞죠. 왜냐면 여기에 지금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잖아요. 흡열 반응이 맞고요. 자, 간은 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간은 엽록체가 아니라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세포의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단백질 합성은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게 맞고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4번이랑 5번은 사실은 기말고사가 아니라 중간고사에 나왔던 범위인데 네, 요 내용도 포함시켜 주세요. 원래는 연계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누적은 아니지만 여기까지는 포함을 시켜줍시다. 3번 다음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을 보면 잘 안 보여요. 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거고요. 더 확대돼 가지고 잘 볼 수 있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나올 거예요. A는 리보솜이고요. 네, B는 엽록체입니다. C는 미토콘드리아예요. 사실 문제가 이거가 아니면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놓고 문제를 풀면 되고요. 자, 가에서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물질이 연결됐으니까 이 물질은 아미노산이고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단백질을 보여주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과정은 단백질 합성이고요. 나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되는 과정이니까 세포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간은 A에서 일어난다. 단백질 합성은 리보솜에서 일어나죠. 자, 나의 포도당은 합성이 어디서 될까요? 그쵸, 광합성에서 빛을 이용해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거예요. 유기물을 합성한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B에서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C에서 여기서 생성한 포도당을 가지고 분해를 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분해된 에너지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C에서 나 반응을 통해서 분해된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랑 C가 이제 바뀌었고요. 자, 지금 여기 나오는 리보솜,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요거, 그리고 단백질 합성 세포 요 과정, 그리고 니은. 자, 여기까지는 우리 앞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또 여기에 이제 추가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간은 동화작용이고 나는 이화작용이다. 간은 합성 반응이고 나는 분해 반응이니까 동화작용, 이화작용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4번입니다. 자, 2번. 생명현상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밥을 먹으면 소장에서 녹말이 포도당이 된대요. 자, 녹말이 포도당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소화작용, 그러니까 분해 반응이다 라고 알 수 있고, 자, 기억은 효소가 관여하는 이화작용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 운동으로 들어온 공기 중에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 자, 산소는 기체니까요. 크기가 작으니까요. 어딜 통해 이동할까요? 그렇죠. 막단백질이 아니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겠죠. 자, 이렇게 써도 되고 혹은 이렇게 숫자로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자, 디귿에는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한다.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하는 게 맞죠. 답은 기억 디귿 4번입니다. 자, 4번 다음 그림은 연소와 세포호흡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연소는 세포호흡보다 낮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연소 그림 보니까 400도씨에서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400도씨에서 일어납니다. 자, 연소에서는 에너지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방출되나요? 한 단계에 걸쳐서 방출이 되는 거예요. 한 단계. 여러 단계는 세포호흡이죠. 자, 연소보다 세포호흡의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나요? 아니죠. 네, 연소가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한 단계로 일어나니까요. 자, 세포호흡에는 여러 가지 생체 촉매가 필요하죠.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세포호흡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자,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반응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반응열은 뭐랑 차이? 그쵸.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네, 글씨가 이상하네요. 미안해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자, 요거는 연소보다 많다가 아니라 연소랑 같다. 연소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죠. 자, 5번. 가산화수소가 분해되는 반응에서 카탈레이스의 유무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카탈레이스가 있고 없고. 자, 없을 때가 이렇게. 자, 밑에가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과산화수소가 분해될 때, 자,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쵸?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반응이니까 에너지 방출되는 거 맞고요. 자,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B가 맞죠. 항상 반응물을 기준으로, 반응물 에너지를 기준으로 꼭대기까지 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맞고요. 자, C는 카탈레이스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하죠. 반응열이니까. 자, 카탈레이스의 작용으로 감소한 에너지의 크기는? 그렇죠. A 마이너스 B예요. 왜냐면 효소가 없을 때는 A만큼이었다가 효소가 있으면 B니까 그거의 차이는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A 마이너스 B. 자,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는 없을 때에 비해서 산소 기체가 생성되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효소가 있을 때는 없을 때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맞고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은 우리가 실험한 거랑 똑같아요. 자, 시험관 A부터 C까지 3%의 가산화수소수를 같은 양씩 넣고 다음과 같이 실험을 했대요. 자, 우리 실험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과산화수소를 같은 양씩 넣고 A에는 뭐 넣고 B에는 뭐 넣었어요? 저 A에는 카탈레이스를 넣고 B는 증류수를 넣었어요. 자, 증류수를 넣은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실험을 할 때 카탈레이스만 넣고 변화를 보면 마치
용량이 증가해가지고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량을 증가시키면서도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을 증류수를 넣은 거예요. 자, 여기서 증류수는 대조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카탈레이스는 실험군이 되겠죠. 카탈레이스를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대조군인 증류수 그리고 실험군인 카탈레이스를 넣고 실험을 했고 둘 다 같은 양으로 넣어준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시험관 B에서만 기포가 발생을 했어요. 왜? 자, 이 기포는 뭐예요? 산소예요, 산소. 자, 이 산소를 어떻게 알았어요? 불씨가 밝게 탄 거를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자, 그 얘기는 B에서만 기포가 발생했으니까 B에 효소가 들어있다. 어떤?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다. 자, C도 마찬가지로 간을 넣었는데 그럼 왜 얘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자, 이 삶은 간, 그러니까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네, 카탈레이스가 기능을 잃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가산화수소가 분해되면 산소가 발생하는 걸 알았죠.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밝게 탔으니까요. 자, 간에는 가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하는 효소인 카탈레이스가 들어있고요. 간에 들어있는 효소의 작용은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삶으니까 변성됐어요. 네, 답은 3번이에요. 네, 문제 풀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실험했던 내용이니까 좀 더 기억이 잘 남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네,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자, 효소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얘는 효소가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입체 구조에 맞는 반응물은 결합하고 맞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다. 자,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4번. 자, 효소는 특정 반응물, 네, 특정 물질에만 작용을 한다. 기질특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4번. 효소가 관여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그렇죠. 3번이 답입니다. 자, 조직세포의 이산화탄소가 혈액으로 이동하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거니까 기체가 이동하는 거고 인지질 이중증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얘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확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밥을 오래 씹었더니 잘게 부서지고 단맛이 났다. 요거는 녹말이 포도당으로 혹은 엿당으로 분해되는 과정. 네, 소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상처난 부위에 피딱지가 생겨서 출혈이 멈췄다. 혈액 응고 과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효소가 필요하죠. 세포에서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한다. 자, 얘는 세포호흡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효소가 필요하고요. 소고기에 키위를 갈아 넣었더니 아까 말했듯이 과일을 갈아 넣으면 과일에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연육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다양한 세포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보여주고 있고 물질 대사에는 항상 효소가 필요하죠. 네, 3번은 확산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효소가 관여하는 현상이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범위고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기말고사도 화이팅 합시다. 네, 다음에 또 볼게요.